안녕하세요. 싹 훑어주는 중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라부터 주나라까지 살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 주나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서쪽의 이민족이었던 견융이 주나라 수도를 공격하면서 수많은 제후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무한 경쟁 시대가 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춘추 전국시대인데요. 오늘은 춘추 전국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추 전국시대라는 명칭은요. 공자가 편찬한 춘추, 그다음에 유향이 편찬한 전국책이라는 이 명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최초의 분열기였는데요. 완전 쪼개져 있을 때는 200여 개 나라까지 쪼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춘추 시대는 일단 춘추 오패라고 많이 불리우죠. 진나라, 제나라, 오, 월, 초 이렇게 5나라가 있는데 남방의 강국인 초나라, 전통 강국인 제나라 가까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엄청 치고받고 싸웠던 오나라, 월나라 있었죠. 그 다음에 서쪽에 진나라까지 있었고요. 춘추 오패 다음에는 전국 칠웅이 나오긴 하는데 춘추 오패부터 살펴보시면 오나라 월나라에 이 나라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게 빈번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한번 그 사자성어가 들어간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볼까요? 타이틀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떠한 디램 왕자를 놓고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뭐가 들어갈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해당되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가 여기에서 기원이 되었습니다. 와신상담은 춘추 전국시대 5월이 서로 대립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오왕 함녀는 월의 구천을 공격하다가 결국 구천한테 대패하고 전사했는데요. 아들 부차가 이를 원통해 했어요. 부차는 매일 밤 가시가 많은 장작 위에 누워서 잠을 청했고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은 빠짐없이 이 말을 하게끔 했다고 해요.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라고 외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겼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비롯된 게 누울와 그 다음에 섭신 해서 땔감 위에 누운 여기에 유래된 게 와신이라는 글자죠. 그쵸? 이렇게 매일 밤 아버지의 원한을 되새긴 끝에 월을 침공해서 회계산에서 구천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해요. 반대로 구천 같은 경우에는 풀려나기 위해서 오왕의 부차의 신하로 자처하고 자신의 부인까지 바쳐서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오자서가 그럴 수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고생 끝에 구천은 오나라 승상 백비엔 뇌물을 먹이고 가까스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구천 또한 오나라한테 진 것이 원통해서 그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방 천장에 뭘 매달아요? 쓰디쓴 쓸개를 매달고 매일 핥으면서 너는 회계산의 치욕을 잊었느냐라고 스스로 외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맞볼상, 그다음에 쓸개담 해가지고 상담 이 글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두 유래를 합쳐서 와신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원한을 잊지 않고 복수 또는 성공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구천은 오나라를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으로 백성의 삶은 고달팠지만 중국 사상의 황금기기도 했어요.
춘추시대 이때는 공자, 맹자, 노자, 묵자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죠. 제자백가. 이 제자백가들로 인해서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되었죠. 공자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시주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그런 스승의 대명사이기도 한데요. 공자의 고향인 취푸라는 지역이 있어요. 현재도 매년 취푸에서 공자를 기리는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묵자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 저명한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박식한 학자였대요. 그래서 물리학과 기하학 등 분야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묵자의 저술에서는 지구는 둥글고 움직이고 있다는 가설까지 내세우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다. 이 춘추시대가 가고 전국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춘추시대부터 존재는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허수아비 정권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춘추시대 때까지만 해도 주나라는 종주국의 상징적인 존재로 조낭의 기치를 세우고 뭔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으나 전국시대부터는 그냥 주나라는 작은 제후국과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국시대 때부터는 더욱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칠웅이 있는데요. 진, 위, 제, 조, 한, 초, 연 이렇게 이 나라들을 일컫는 거죠. 그 전국시대 약육강식에서 결국은 진나라가 6개 국가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진나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진시황제가 한비자의 법과 사상을 받아들여서 최초로 통일 국가를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를 통일시킨 것으로 유명하죠. 문자나 화폐나 그다음에 도량형이나 이런 것을 통일시켰는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 6개 글자를 보세요. 말맞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르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편안할 안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통일을 시키고 소전체로 통일을 시켰고요. 화폐 같은 경우에도 상단에 보시면 각기 달랐는데 이거를 반량전이라는 화폐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기 화폐 적혀 있죠. 반량. 무게를 재는 기준인 도량형도 통일을 시켰는데요. 도는 길이를 재는 자, 양은 부피를 재는 돼, 형은 무게를 재는 재, 이렇게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치가 강해도 너무 강했죠. 그래서 법치를 위해서 신체형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 있었는데 신체형이 너무 가혹했어요. 상나라 때 주왕이 포락지형이라고 해서 굽고 지지고 그런 형벌을 즐겼다고 했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진나라에서는 신체형이 굉장히 가혹했는데 코를 자른다든지 발의 뒤꿈치만 자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혹한 형벌을 했고요. 그거 외에 법가 이외의 사상 서적들은 모두 불태우는 분서, 그다음에 자신의 사상을 비판하는 학자를 죽이는 갱류, 분서갱류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만리장성을 쌓고 진시황릉 병마용갱 건설하고 아방궁 건설하고 이렇게 대규모 토목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면은 그 왕조는 오래 가지 못한다. 결국 진시황제는 죽게 되고요. 죽은 후에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로 인해서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방과 항우도 같이 봉기해서 진나라 타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진승과 오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란을 일으킨 계기가 이렇대요. 진승과 오강은 징용되어서 북쪽의 변방으로 성을 쌓기 위해서 징용이 되었는데 그 북쪽으로 향하는 그 길에 장마를 만나게 돼요. 장마가 계속되고 길이 막히고 더는 나아갈 수 없는 상태, 고립이 된 상태가 됐거든요.
지정된 날짜에 도착이 불가능하게 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진나라 법에서는 기일 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두 차명에 처하는 그런 굉장히 엄격한 법치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승과 오강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큰 이름이나 내고 죽자는 심정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나온 되게 유명한 말 있죠. 왕후와 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건국되기 전까지 초한지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진시황이 사망하자 항우랑 유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초나라의 항우랑 한나라의 유방이 등장을 하는데 항우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집안에 잘생긴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그 항우한테는 또 굉장히 예쁜 우희라는 여친이 있었죠. 반면에 유방 같은 경우에는 농민 출신으로 좋은 집안은 아니었고요. 항우랑 비교되는 그런 출신이었지만 누가 있었어요? 한신과 장량 같은 뛰어난 인재가 곁에 있었어요. 물론 항우에게도 범증이라는 뛰어난 책사가 있었지만 둘이 인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잖아요. 항우는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주위의 조언은 무시를 했다고 해요. 반면 유방은 주위의 조언을 굉장히 귀 기울이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한 인재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한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초한지의 내용인 거죠. 초한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유명한 사자성어가 등장을 하죠. 그 사자성어가 활용된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땡땡땡땡 이렇게 유진스 손 내민 어두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네, 정답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이른 그런 말을 빗대서 하는 말인데요. 이 유래를 보시면 초안 전쟁 때 전투에서 한나라의 군대가 초나라의 군대를 둘러싸고요.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초나라 군인들은 자기들의 고향의 노래를 듣고 완전히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기에 유래된 게 사면초가이고요. 그로 인해서 항우는 이제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존심이 센 항우는 자신의 패배를 주위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성격상.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우희를 도망치게 하려고 했으나 우희는 어때요? 우희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게 싫어서 자결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경극의 패왕별이의 내용인 거죠. 이러한 스토리를 본따서 만든 중국의 놀이가 있는데요. 그 놀이가 바로 장기입니다. 장기에 이제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초한지의 승기를 잡은 한나라라는 뜻에서 고수들이 빨간색을 쓰고요. 파란색 돌은 초나라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건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